오늘의 라푼젤. 디즈니 프린세스 오리지널 스토리 라푼젤 탱글드라고 하죠. 대교 꿈꾸는 달팽이에서 나온 책이에요. 다혜야, 라푼젤 노래 어떻게 하지? 랄랄라 랄랄라 푼젤 랄랄라 그렇지. 랄랄라 푼젤 랄랄라 머리가 이렇게 길지, 라푼젤은. 푼젤 올라가지. 자,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 절벽에 이제껏 본 적 없는 황금색 꽃이 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예요. 맞아요. 그 꽃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하고 늙은 사람도 젊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죠. 마녀 고델은 그 꽃의 힘으로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했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바닷가 근처의 넓은 땅엔 왕국이 세워졌어요. 어느 날 평화롭던 왕국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아기를 가진 왕비가 깊은 병에 걸린 거예요. 백성들은 온 나라를 샅샅이 찾아 헤맨 끝에 전설로 내려오는 황금색 꽃을 발견했고, 라푼젤 엄마. 왕비는 그 꽃으로 만든 약을 먹고 이렇게 예쁜 공주를 낳았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늘 높이 등불을 날려보냈죠. 엄마랑 아기랑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아니요. 황금색 꽃이 사라지자 고델은 곧 늙어버렸고 복수를 하려고 몰래 궁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주의 머리카락을 만지자 다시 젊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신비한 힘이 공주의 머리카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델은 그 길로 공주를 안고 도망쳤어요. 공주를 잃은 왕과 왕비는 공주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해 공주의 생일이 되면 밤하늘로 등불을 날려보냈지요. 누구예요? 라푼젤. 고델은 공주를 깊은 계곡의 높은 탑에 숨겨두고 길렀어요. 라푼젤 많이 컸다.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절대 밖엔 나가지 못하게 했죠. 라푼젤은 유일한 친구인 카멜레온 파스칼과 여러 일들을 했지만 좁은 탑 안에 갇혀 지내는 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파스칼 어딨어, 파스칼? 여기 있어. 여기 양말 안에도 있고. 양말 안에도 있어? 네. 어디 보자. 그러네, 이 안에도 들어가 있네. 여기도. 그래, 거기도 있고. 하루 종일 라푼젤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기타도 치고 퍼즐놀이로. 실도 뜨고 퍼즐놀이. 퍼즐놀이도 하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머리도 빗었어. 그리고 이렇게 발에다가 물걸레를 달고 청소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심심했겠지? 내일은 라푼젤이 18살 되는 생일이에요. 라푼젤은 이번엔 꼭 밖에 나가서 하늘로 떠오르는 등불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등불이 마치 자신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탑 아래에서 고델이 소리쳤어요. 라푼젤은 고델을 머리카락으로 끌어올렸죠. 라푼젤은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며 말했어요. 저 이번 생일에는 꼭 밖에 나가서 등불을 보고 싶어요. 라푼젤,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고 말했잖니. 고델은 온갖 거짓말로 라푼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라푼젤, 탑 밖에는 불량배들이 물건을 빼앗고 전염병도 퍼져 있고 사람을 집어삼키는 모래도 있고 별의별 괴물이 다 있어요. 라푼젤은 무서워서 그만 고델의 품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밖에 나간다는 생각을 그만두렴. 안전하게 탑 안에 있는 거야. 한편 숲에선 플리니,
스테빙턴 형제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셋이 함께 훔친 공주의 왕관을 플린이 혼자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플린은 쫓기는 와중에도 자신의 현상금 포스터를 보고 말했어요. 아, 이거 너무하잖아. 아, 나 이거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다이야, 이 사람이 플린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가 봐도 달라 보여? 네. 포스터가 잘못했네. 도망치던 플린은 왕실 근위대의 말을 발견하고 응? 재빨리 올라탔어요. 엄마, 지난번에 우리가 탔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 말은 근위대장의 말 맥시무스로 매우 용감하고 똑똑했죠. 지난번에 우리 말 탔었대요. 맥시무스는 플린이 왕관을 훔친 도둑이라는 걸 알아채고 왕관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이, 가방을 어서 놓지 못해? 둘은 가방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절벽 나무 끝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죠. 부지직 하고 나무가 부서지면서 그만 플린과 맥시무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리 부러졌어. 나무가 부서져서 밑으로 떨어졌어. 플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숨을 곳을 찾아 바위를 더듬거렸죠. 동굴을 지나 힘겹게 밖으로 나오자 뜻밖에도 높은 탑이 있었어요. 숨어있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우와. 플린은 화살을 벽에 꽂아서 탑 꼭대기 창문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저까지 떨어지겠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 왕관은 내 거야. 그런데 칭그랑 한순간에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어? 좀 감았어. 낯선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본 라푼젤이 프라이팬으로 플린의 머리를 내려쳤거든요. 라푼젤은 기절한 플린을 옷장에 넣고 의자로 막았어요. 봤지, 파스칼? 파스칼, 나 혼자서도 위험에 맞설 수 있다고. 이 일을 고델에게 말하면 밖으로 나가게 해줄 거야. 라푼젤은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라푼젤은 가방에 든 물건을 보았죠. 보석이 박힌 황금 왕관이요. 왕관은 라푼젤의 머리에 딱 맞았어요. 라푼젤은 왕관을 쓴 자신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탑 아래에서 고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재빨리 왕관을 숨기고 고델을 끌려 올렸어요. 이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 밖에 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너는 이 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절대로! 고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황한 라푼젤은 순간 꾀를 냈죠. 그럼 생일 선물로 조개를 갈아 만든 물감을 좀 사다 주세요. 고델이 물감을 구하러 간 사이 탑을 빠져나갔다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고델이 나가자 라푼젤은 플린을 꺼내서 머리카락으로 꽁꽁 묶었죠.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하루만 내 경호원이 되어줘요. 밖에 나가서 내일 밤 뜨는 등불만 보고 다시 이곳으로 데려다 주면 가방 돌려줄게요. 플린은 가방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막상 밖으로 나가려니까 라푼젤은 겁이 났어요. 용기를 내어 머리카락을 잡고 천천히 밖으로 내려왔죠. 부드러운 잔디가 라푼젤의 발가락을 간지렸어요. 이런, 내가 정말 밖으로 나왔어. 라푼젤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숲을 뛰어다니면서 나뭇잎 더미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꽃밭에 엎드리기도 하고 따뜻한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했죠. 라푼젤 너무너무 신나 보인다, 그치? 한편 플린을 찾아 숲을 헤매던 맥시무스는 고델과 마주쳤어요. 고델은 맥시무스의 가슴에 달린 태양 장식을 보고 요거
이게 있으면 왕궁의 말인가 봐. 왕궁의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고델은 허겁지겁 탑으로 돌아갔어. 라푼젤, 왕궁에서 라푼젤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어. 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고델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죠. 그러다가 플린의 현상금 포스터와 왕관을 발견했어요. 이 도둑이, 이 녀석이 라푼젤을 데려간 게 틀림없어. 플린은 한시라도 빨리 가방을 찾고 싶은 마음에 라푼젤을 악당들이 모이는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악당들을 보면 라푼젤이 겁에 질려 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 할 줄 알았거든요. 예상대로 술집 안은 무섭게 생긴 사람들로 가득했죠. 덩치 큰 악당이 플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포스터의 주인공이 너지. 악당들은 플린을 잡아 현상금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을 내려놔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라푼젤이 소리치자 악당들이 멈칫했어요. 여러분, 저는 등불을 가까이에서 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도 꿈이 있지 않나요? 악당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꿈을 말했고 라푼젤을 돕기로 했어요. 고델은 이 모습을 창문으로 몰래 지켜보았죠. 우와. 고델은 깨달았어요. 라푼젤은 납치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탑을 나온 것이었죠. 라푼젤을 탑으로 데려가기 위해선 라푼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어요. 이 악당들이랑 다 친구가 되었나 봐. 그때 갑자기 왕실 근위대가 플린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죠. 빨리빨리 이쪽으로! 술집 주인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어서 라푼젤과 플린은 무사히 술집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맥시무스는 비밀 통로의 입구를 찾아내어 근위대와 함께 플린을 뒤쫓았죠. 잡혀온 스태빙턴 형제도 그 뒤를 따랐고요. 요걸 알아냈나 봐. 여기가 비밀 통로라는 걸. 고델은 술집을 나서는 늙은 악당을 위협하며 말했어요. 비밀 통로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당장 말해. 늙은 악당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했어요. 왕실 근위대와 맥시머스, 스태빙턴 형제가 플린을 뒤쫓았어요. 라푼젤, 어서 도망쳐요! 플린이 맥시머스를 비롯한 근위대와 싸우는 동안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다른 편 절벽으로 던져 몸을 피했죠. 플린도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간신히 맥시무스와 근위대를 따돌렸더니 이번엔 스태빙턴 형제예요. 라푼젤과 플린은 동굴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갑자기 근처 댐이 무너지면서 스태빙턴 형제는 물살에 휩쓸려갔고 라푼젤과 플린은 물이 찬 동굴에 갇히고 말았죠. 미안해요. 플린 괜히 나 때문에. 라푼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플린이 대답했어요. 내 진짜 이름은 유진이에요. 유진 피츠베르트. 사실 저도 비밀이 있어요. 제 머리카락은 노래를 부르면 빛이... 빛? 그때 라푼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우와. 라푼젤이 노래를 부르자 머리카락이 빛나며 물속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플린은 바닥에서 틈새를 발견했죠. 저곳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살았다고요. 라푼젤이 기뻐서 외쳤어요. 플린은 아직도 라푼젤의 머리카락이 빛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죠. 스태빙턴 형제도 간신히 빠져나와 길을 헤매다 고델을 만났어요. 고델은 왕관이 든 가방을 내보이며 말했죠. 플린과 함께 있는 금발머리 소녀를 데려와. 그러면 이 가방을 주지. 스태빙턴 형제의 입가엔 비겁한 미소가 멈췄어요.
손 이리 줘봐요. 내가 상처 낫게 해줄게요. 라푼젤은 동굴에서 다친 플린의 손에 머리카락을 감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머리카락이 빛나면서 상처가 금방 아물었죠. 라푼젤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고델 그리고 탑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플린이 땔감을 모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델이 나타났어요. 고델은 탑으로 돌아가자고 라푼젤을 설득했죠. 싫어요. 전 플린과 함께 등불을 볼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는 건 이 왕관뿐이야. 어디 왕관을 줘보렴? 널 떠나는지 아닌지. 고델은 라푼젤에게 왕관을 던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플린은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맥시무스가 플린을 찾아내서는 장화를 붙들 물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라푼젤이 플린을 잡아당겨 그를 구했어요. 라푼젤은 맥시무스를 쓰다듬으며 친절하게 말했죠. 그동안 플린 쫓느라 고생 많았지? 니만 알아. 그런데 말이야.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 플린과 잘 지내줄래? 오늘은 나에게 무척 중요한 날이거든. 부탁이야. 결국 맥시머스는 하루 동안 플린과 싸움을 멈추기로 했어요. 우와.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죠. 라푼젤은 종소리를 따라 언덕에 올라갔고 눈앞에 아름다운 왕국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살림배다. 라푼젤은 몇 시간 후면 등불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언덕 아래로 마구 달렸죠. 플린과 맥시무스도 뒤따랐어요. 라푼젤과 플린, 맥시무스는 마을로 갔어요. 마을은 등불 축제 준비로 분주했죠. 여자아이들은 라푼젤의 머리를 예쁘게 따주고 꽃도 꽂아주었어요. 이 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게? 이렇게. 너무 예쁘지? 광장에는 모자이크로 된 커다란 그림이 있었어요. 이거. 누구누구 있어? 라푼젤 아빠, 라푼젤 엄마, 라푼젤. 그래, 아기 공주를 안고 있는 왕과 왕비의 그림이에요. 아기 공주의 눈동자는 라푼젤과 똑같은 초록색이고요. 라푼젤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자, 모두 춤을 춥시다. 음악이 연주되자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라푼젤과 플린도 함께 춤을 추었죠.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콧물이다. 저녁이 되자 라푼젤과 플린은 작은 배를 타고 등불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갔죠. 등불이 하나 둘 떠올라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둘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라푼젤은 플린에게 왕관을 주었어요. 플린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행복한 시간도 잠시. 플린은 강가에 있는 스테빙턴 형제를 보았고 라푼젤과 지내면서 계속 도둑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라푼젤, 잠깐만 기다려줘요. 바로 돌아올게요. 플린은 강가로 가서 스테빙턴 형제에게 왕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라푼젤이었죠. 스티빙턴 형제는 플린을 때려 기절시키고는 그들의 배에 단단히 묶어 강으로 띄워보냈어요. 초조하게 플린을 기다리던 라푼젤에게 스티빙턴 형제가 다가와 말했죠. 플린은 왕관을 갖고 떠났어. 너와 왕관을 맞바꾸고 말이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스티빙턴 형제는 라푼젤에게 배를 타고 멀어지는 플린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죠. 엄마, 제가 좋아하는 타일. 그랬네. 라푼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고델의 말이 맞았나 봐요. 라푼젤은 마구 달려 도망쳤고 마침 고델이 나타나 뒤쫓아오던 스테빙턴 형제를 쓰러뜨렸죠. 모든 것은 고델의 계획대로였어요.
라푼젤이 슬피 울며 고델에게 안겼죠. 제 생각이 틀렸어요. 플린이 왕관을 가지고 떠났어요. 고델은 라푼젤을 위로하는 척하며 탑으로 데려갔어요. 플린이 묶여있는 배는 성 앞까지 흘러갔어요. 근위병들은 잃어버린 왕관과 플린을 보고 바로 붙잡아 감옥으로 끌고 갔고 맥시무스는 근처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죠. 모두 고델의 계략에 넘어가 라푼젤은 탑으로, 플린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이에요. 맥시무스는 어떻게든 플린을 탈출시켜야겠다 생각했어요. 끌려가던 플린도 갇혀있는 스태빙턴 형제를 보고 모두 고델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 누구야? 술집에서 만난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악당들은 플린을 성 밖으로 날려보냈죠. 밖에는 맥시무스가 있었고요. 맥시무스, 네가 저 사람들을 데려왔구나. 고마워. 맥시무스와 플린은 라푼젤을 구하기 위해 쏜살같이 숲으로 달려갔어요. 라푼젤은 침대에 누워 축제 때 받은 깃발을 펼쳐보았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자신이 탑에 갇혀 지내며 그렸던 해 그림이 깃발에 그려진 왕국을 상징하는 해와 같았어요. 그 순간 라푼젤의 머릿속에 아기 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죠. 내가 사라진 공주 맞죠? 내 머리카락을 이용하려고 날 가둔 거고요. 라푼젤은 고델의 팔목을 움켜쥐고 강하게 맞섰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달라질 것 같아? 어디 도망칠 수 있으면 해보시지. 고델은 본색을 드러내며 라푼젤의 팔을 거세게 뿌리쳤어요. 그 바람에 곁에 있던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줘요! 탑에 도착한 플린이 다급하게 외쳤고 내려온 머리카락을 잡고 탑으로 올라갔어요. 고델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플린을 칼로 찔렀어요. 라푼젤은 꽁꽁 묶인 채 그 모습을 보고 울며 애원했죠. 플린을 놔둬요. 플린을 살리게 해줘요. 그러면 당신과 평생 함께 살겠어요. 고델은 라푼젤을 풀어주었어요. 라푼젤이 플린의 상처에 머리카락을 감싸고 노래를 부르려는 순간 플린이 나뭇잎을 모아 말했죠. 라푼젤, 그러지 마요. 당신을 평생 고델과 살게 할 순 없어요. 플린은 깨진 거울 조각을 겨우 집어들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변했고 마법의 힘도 사라졌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고델은 무시무시한 비명과 함께 쭈글쭈글 말라 비틀어진 할머니로 변하고 순식간에 수백 년의 나이가 들어 결국 먼지로 사라져버렸어요. 라푼젤은 남은 머리카락을 플린의 상처에 대고 노래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플린 제발 왜 그랬어요? 라푼젤은 플린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황금빛 눈물이 라푼젤의 뺨을 타고 흘러 플린의 얼굴에 떨어졌죠. 그러자 플린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서서히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플린이 눈을 떴어요. 맥시무스는 라푼젤과 플린을 태우고 성으로 갔죠. 왕과 왕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라푼젤을 끌어안았어요. 부모님의 품은 정말 따뜻하고 편안했죠. 라푼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왕궁 전체가 라푼젤 공주가 돌아온 걸 기뻐했죠. 잘했어. 수백 개의 등불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 라푼젤을 환영했어요. 라푼젤은 부모님 플린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